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천 상무가 주말 경기에서 부천에 승리하며 2부 리그 1위를 확정짓고 K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김천 홈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칠곡군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메타버스를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축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18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하루 15명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김천 상무가 정규리그 2경기를 남겨놓고 K리그2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상주에서 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강등됐는데 1년 만에 바로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김천 상무가 17일 K리그2 34라운드 부천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1부 리그 승격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밀어붙인 김천은 전반에는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 상대를 더욱 압박하던 김천은 후반 12분 해결사 조규성이 결승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명준재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그대로 문전에서 왼발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김천은 2위 FC 안양과의 승점 차를 8점 차로 유지해 남은 2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2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또 많은 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셨어요. 매 경기 이제 홈 경기 하면은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이제 내년에 이제 K리그 1 승격해서 이제 거기서도 또 더 즐거움 많이 드릴 테니까 네, 올해처럼만 많은 팬분들 와주시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연고지 이전에 따른 강등으로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맞이했던 김천 상무. 시즌 초반 삐걱이는 듯 했으나 금세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두 자릿수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대표급 신병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5년 넘게 상무를 이끌며 상무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태환 감독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지도자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한편 김천의 K리그2 우승 시상식은 오는 23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가 끝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역 축제인 칠곡군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로서 가능성을 선보였지만 반짝 특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가상현실인 메타버스를 주 무대로 한 칠곡군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4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 대표 축제의 명맥을 이었고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정식으로 할 것이니까 해마다 하던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축제의 시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떤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갈증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는 가운데 이중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우리 군의 관광, 문화, 축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 메타버스가 각 분야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회의하거나 예술품을 관람하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축제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면 행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외식업과 숙박업 호황 등 축제가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님이 이것 때문에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막 체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현실에서 진행된 칠곡군의 지역 축제. 비대면 축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과 함께 축제가 주는 반짝 특수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18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하루 15명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산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4명, 영주와 칠곡에서 각각 3명씩 나왔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 내 확진자는 대부분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에선 최근 일주일간 23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 2,644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상주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돼 백신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매년 10월에 열렸던 김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올해는 11월로 미뤄져 개최됩니다. 김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중 개최되는 축제 행사에 대한 취소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1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된 소아청소년은 본인과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며 접종 시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18일 산업단지공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을 감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 채 조사를 진행했고 산업단지 인근 농지 취득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등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과 내부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독도재단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와 보훈단체장들이 독도를 방문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천명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제정 121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에는 안동 탈춤공원 일원에서 제3회 독도상품 비즈페어를 진행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선의 영토로 그려진 독도를 주제로 고지도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고령군이 다음 달 6일까지 올해 생산한 공공비축미 3,240톤을 매입합니다. 산물변은 포대당 3만 원, 고령옥미는 5만 5천 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최종 정산은 연말에 진행됩니다. 건조변은 11월 초 2,820톤을 읍면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미 낙봉서원 추계향사 봉행 행사가 지난 16일 해평명 낙봉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리학 학자인 강호 김숙자 선생을 비롯해 지역의 뛰어난 선생 5명의 덕을 기리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낙봉서원은 지난 1646년 유림들이 세웠으며 이후 서원으로 승격돼 수많은 성리학 학자들을 배출하고 지방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입니다.
구미시가 18일 대국민 공공자원 통합 플랫폼인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해 지난해 정식으로 출시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입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주차장과 체육시설, 강당과 회의실, 자전거 이용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이용 예약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구미시가 지난 15일 IT 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구미시는 미래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드론과 무인 항공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지역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강연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박유준 사무관은 오는 2025년 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대학교 천무응원단이 지난 15일 아시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에서 총 400여 명이 참가해 비대면 방식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한편 구미대 천무응원단은 최근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 사전 공연에 참가했으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쓸어 담는 등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에서는 고령군과 군위군, 성주군, 상주시 등이 지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18일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한 모집 요강을 공고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태어난 유아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